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예대 마진이 무엇이고, 저번 시간에는 기업이 대규모의 자금을 채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한 자산 유동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규모 막대한 그런 자금을 유치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분명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지금 청년의 나이에 있고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과의 차이도 크진 않을 겁니다. 나이적인 차이는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그리고 느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철학이라는 말은 조금은 어렵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철학, 경제의 철학이라고 좀 무겁게 그리고 거창하게 표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철학이라고도 하죠.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떠한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철학자, 철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기업의 철학이다, 무슨 뭐 개인의 철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경제적인 철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강대학교의 모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철학자였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간단히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철학이라는 거, 생각한다라는 거는 곧 사유한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대한민국의 철학은 뭐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 듣고 너무나 좀 생경했었죠. 제가 배웠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배웠을 때에는 대한민국 철학 윤리 시간에 배웠던 뭐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의 철학자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철학이 없다라는 말을 철학자가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뭐 근본적인 내용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철학이 있는 나라는 예를 들면 뭐 중국 철학을 우리는 동양 철학이라는 걸로 많이 배웠죠. 중국 철학,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뭐 등등의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조금은 아니라 하기 힘들 정도로 뭐 선진국의 반열에 있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생각을 하니까요.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해당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도약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A란 나라가 B의 나라를 빌려오고 수입받고 따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고유한 철학과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요즘 말이 많고 그러기도 하지만 중국은 철학이 있는 나라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 뭐 순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뭐 극단적인 말로는 수입을 해와서 들여보내와서 생각을 사오기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는 역사도 전철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고유한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프라이드가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무형의 정신재산이 있다 보니까 중국은 꾸준히 누가 뭐라 하든지 누구는 좀 이기적이라고까지 보이겠지만 그의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철학대로 영국도 영국의 철학대로 독일의 철학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참고는 할지언정 휘둘리진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선진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누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 먼저 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는데, 생각을 하니까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든 문화든 스포츠든 간에.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을 이용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철학을 수입은 해올지언정 수출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는 가 있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따라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거였어요. 이미 누군가가 걸어온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거였죠.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보다 한 걸음 앞에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조금은 차갑고도 찔리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생활과 또한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이런 게 배어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경제 철학이라는 좀 표현으로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 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아이템이 등장을 해요. 아이템이 등장을 하면은 채 한 달, 아니 한 달도 아니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아이템의 파생 상품들이 각각의 이름과 메이커를 들고 우리 주변에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이었죠. 꽤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 과자라는 게 대한민국의 열풍으로 불었었어요. A라는 메이커를 통해서 세계 과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다양한 상품의 간식거리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과자 열풍이 보니까 이미 A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써 같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으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걷는 길마다 세계 과자가 뭐 노점이든 매점이든 판매할 정도로 갑자기 불어나 버리는 거였죠. 이뿐만 아니죠. 눈꽃 빙수, 팥빙수라는 조금 이제 올드한 개념에서 우유를 얼려서 부드럽게 만든 눈꽃 빙수라는 이름, 우유 빙수라는 이름으로 빙수가 A라는 메이커에서 런칭을 하니까 무슨 모든 카페마다 눈꽃 빙수가 런칭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인기가 식어져 버렸죠. 또 동일한 그 선상에서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조각을 올려서 벌집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나오니까 금방, 심지어 그때는 간판의 이름부터 그의 상호부터 디자인부터 똑같이 생긴 또 B 프랜차이즈가 벌집 아이스크림이 원조라고 하면서 또한 내놓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 같이 없어지고, A라는 회사에서 밥버거라는 걸 만들었더니 이제 모든 좀 이제 저렴한 대학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는 밥버거가 다 나오기 시작했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빨리 따라하는 것도 대단한데 왜 모두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따라하면서 서로 원래 원조가 되었던 것과 상생하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걸 만들어 버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을 하니까 서로 간에 좀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시작되고, 또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하면 그게 위생상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한 통속으로 보이니까 그냥 바로 기억에서 잊어져 버리는, 이게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카스테라 사건, 핫도그 사건들도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렸던 신기루와 같은 사건들의 일환이었어요. 이런 걸 제가 학생 시절에 보면서 딱 그때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경제 철학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에 대한 흐름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시작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과 뭐 경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나라가 뭐 유태인의 성장법이라 할까요? 유태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여 해서 우리 세계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는가? 그 적은 나라, 작은 나라, 그 역사적으로 기구한 나라의 민족 유태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말들이 정말 많죠. 유태인 가정의 그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 아이의 이름으로 계좌를 그 부모님 만들어 주시고 꾸준하게 뭐랄까요? 그 통장에 용돈처럼 돈을 조금씩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주는 거였죠. 그 부모님이 아이는 모른 채요. 그래서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교육처럼 일방적인 교육과 그런 무슨 이론 중심의 교육들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금융과 경제와 유통과 채권과 주식과 이런 경제적인 관념들을 배운 유태인 가정들은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는 그 부모님이 내가 약 20년간 그 아이를 위해 만들어준 계좌 통장을 선물로 주고 그 아이는 이제 그 자본금, 시드머니가 생기걸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비전대로 펼쳐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만큼의 경제적인 관목과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는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나오는 게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유태인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받고 또한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내가 당장은 이 나이니까 이걸 배워야 되고 그런 강제적인 교육을 떠나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꾸준하게 현장에 부딪히고 있었던 그 아이들의 미래와 정말 많은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20살 청년들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경제 철학이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철학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무슨 스피노자, 또 무슨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철학과 친구도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 불편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2700년 전에 계셨던 분의 그 명언을 입에 담는 거였죠. 그러면서 공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하던데 제가 배웠던 철학과 그 교수님이 말한 철학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정반대였다라는 거였죠. 2700년 전 맞나요? 2500년 전인가? 2500, 700년 전 그 나라 중국의 한 나라의 공자라는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은 시절에서 어떻게 논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고 논어의 학위편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을 어떻게 그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 어르신은 생각해낼 수 있었고 그런 안목을 갖출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시선의 높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였지 그 수천 년 전에 계셨던 분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것마저도 수입해오는 그 생각의 단어부터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의 2020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로서 지금의 경제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걸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들의 생활이라던가 그들의 수준의 교육이라던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폭넓은 시각과 좀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갖춰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봐주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학습할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 저는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리고 트렌드가 N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N분의 1 이렇게 말했던 넘버를 말하는 거죠. 지금 학생도 계실 것이고 직장인 분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실 텐데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직업 분야 하나가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하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N잡에 요즘 비전을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떠한 좋은 핫한 상품이 나오니까 나도 저걸로 취업해야겠다. 창업해야겠다.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가 뜨니까 나도 스마트 스토어만 해야 되겠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이 학과를 다니는 게 그냥 막연하게 학과에 왔으니까 학과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할 거고 내가 그러면 에너지 공학을 나왔으니까 에너지로만 봐야 되는가?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조금은 독특한 생각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부담도 있고 시선도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시선을 반대는 아닐지언정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하던 거나 해야지라는 하나만 봐야지라는 말을 할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총체적인 답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만들어진 것을 그 만들어진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막연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잘 될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과 그에 따라 필요한 걸 배우는 습관들 이러한 게 우리 청년들에게 체득이 되고 체화가 돼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고 그 생각 끝에 도달하는 결과를 취했을 때도 뭔가 만족감이 있지 우연찮게 아니면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뭐 도전했던 것들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공식대로 했더니 공식적인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응용할 수가 있냐라는 거였죠. 그게 저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로 모험만 하라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학생이면 학업을 직장인이나 창업자라면 창업과 직장의 그 업을 해야 될 건데 그 하나만 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따라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무엇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마땅히 선진국의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 철학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방면에 대한 말도 될 겁니다. 뭐 요즘은 아니지만 뭐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게 저기 선동당하는 게 아니라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뭐 1인 1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제, 외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들이 나타났을 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좀 지혜롭고 창의적인 저와 여러분들 되었을 때 이 경제라는 단어도 막연하게 어렵게 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좀 생뚱맞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또한 이런 관련된 또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